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7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네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후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왜 자꾸 하반기라는지 모르겠네요. 후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이 깊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다우가 거의 2% 가깝게, 나스닥은 2.9% 정도 하락하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장을 마감합니다. 하락의 낙폭 축소한 이유는 5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되게 중요했죠. 이게 이제 발표가 언제 하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거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 4.7% 정도가 나왔어요. 시장 전만치 4.8%보다 약간 줄어들었죠. 이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재료가 참 없고요. 없는 재료 속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지난번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발표했을 때도 5.3, 5.4, 0.1 정도밖에 안 차이 났는데 주가 막 올라왔거든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빠지질 않고 돌려 세운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약간 시장 예상치보다 낮아졌다, 이거에 시장이 막 환호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국내 원달러도 역유한으로 해서 10원이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은 그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저는 이거보다 6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6월 한 달치가 7월 10일 정도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 지금 3개월 연속으로 하향 추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약간 예상치 전망치보다 하회했다는 거, 엄청난 것도 아니고 약간 하회한 거에 시장이 낙폭을 엄청나게 축소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되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표가 그나마 어저께 미국 시장의 급락을 어느 정도 받쳐준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어제부로 일단 2분기가 끝났고 상반기가 끝났어요. 네, 상반기가 딱 끝났어요. 4, 4분기 중에서 이제 2개 분기가 끝나는데 2분기의 미국 하락은요, 2008년도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1970년 이후로 최악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S&P가 20% 정도 빠졌죠.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별로 빠진 게 없어서 믿기가 조금 그래요. 다만 이제 고점 대비로 많이 밀린 거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저점 대비로 계산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린 게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이체방크가 발표한 조사가 있어요. 투자자들의 90%가 미국이 2023년 말 전에 경기 침체에 진입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네요. 근데 어저께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죠. 마이너스 1.6,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는데 2개 분기 이상 나오면, 어저께 제가 이제 잘못 아까 설명해 드렸었는데 2개 분기 연속으로 경기 침체가 마이너스가 되면 사실은 거의 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6이 아주 플러스로 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만 봐도 일단 경기 침체에 진입한 거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준의 연들은 둔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침체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다라는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차피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됐다면 빨리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낮아지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준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동을 하지 않네요. 말로는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시간을 다 때우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옛날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벤 버넌키 의장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아니라고 우기다가 실제로 되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모든 대응을 해서 1년 만에 바닥치고 시장이 올라왔어요.
2008년도, 2007년도 11월에 인정해서 2008년도 10월달 딱 1년 만에 바닥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연준은 아니잖아요. 인정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작년 연말 인정해놓고 금리는 올 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완전히 벤 버네키는 그때 인정하자마자 0.75 이렇게 금리 인하하면서 스트레이트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제로 금리를 갖고 2008년도 들어가면서 양적 완화 해가지고 시장을 막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6,500까지 다우가 빠지는 상황이 왔었는데 제롬 파월은 작년에 인정 안 하듯 하다가 인정해놓고 금리를 0.5, 0.5, 0.5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충격을 적게 주기 위해서 벤 버네키 의장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시장 충격은 계속 더 오히려 데미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대응하는 게 좋은데 뭐 빨리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때우면서 0.5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연준 푸시라 그러죠. 안 하면 안 하고 싶고 하려면 많이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시장에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저께 그 라가르드 총재 20일 총재하고 파월이 뭐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장기 저금리는 이제 어려워질 거다. 인플레이션도 낮게 가는 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뭐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왜냐면 저금리로 간다는 건 몸매예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저금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기는 자신감 있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못 잡겠다는 것은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미국이 빨리 금리 인상을 한다면 침체는 올지언정 인플레이션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다시 저금리로 가서 침체를 회복시키는 또 이 저금리를 갈 거라고 저는 봤는데 지금 연준은 너무 금리를 늦게 올려서 침체는 침체대로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다 치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맞는다 보자면 못해요. 저는 그냥 주식쟁이 불과하잖아요. 시장을 추적하는 사람이 불과하지만 그들은 석학이잖아요. 근데 뭐 석학이 뭐 또 100% 다 맞는다는 법은 없지만 과거에 해봤던 데이터를 따라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런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빠르게 대응해서 시장을 살아남았는데 지금 그 반대로 느리게 대응하는 것이 살아남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했던 방법이 성공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뭐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새벽 미국은 0.8%, 다우는 나스닥 1.3% 빠졌는데요.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 잠깐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는 그 장중 한때 왕창 빠졌었어요. 1.9%까지 빠졌다가 낙보고 축소한 케이스고요. 근데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장중에 2%, 2.9%까지 빠졌다가 반 이상 돌리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이전 저점까지 안 왔으니까 또 십자 도지가 생겼으니까 하는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별로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6만전자에서. 네, 삼성전자가 6만전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어저께 전저점 56,800원까지 못 왔어요. 약 200원 정도 남겨놓고 끝났는데 글쎄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급적인 동황이나 뭐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본다면 삼성전자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긴 굉장히 어렵죠. 오늘 시가총액 1위고 또 그게 시가총액 1위일 뿐만 아니라 산업에 끼치는 영향마저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 못 간다면 물론 뭐 오늘 또 그 미국 시장이 낙폭 크게 하다가 줄였기 때문에 또 그거 영향을 받아서 반등을 뭐 시도해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아직도 더 내려와서 방향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피인데요. 외국의 기관 매도 2330까지 밀렸어요. 코스피가 그 지난번 저점 2306이었죠. 오늘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장은 환율과 주가의 계율이 좀 심해요. 한 3개월 이제 한 4개월 됐네요. 4개월 전에 2,591일 때 환율이 1,207원이었어요. 지금 환율이 1,290원
70원이잖아요. 1,300원까지도 가잖아요. 그러면 70원, 90원 정도의 갭이 생겨요. 예, 왜냐하면 2,591일 때 2,591일 때 1,207원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2,330이니까 그때보다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2,250포인트? 2,550포인트, 250포인트 내려온 거죠. 그쵸? 250포인트 내려왔어요. 근데 약 90원이면요. 7% 정도, 8%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보통 환율은 1%의 지수가 많게는 3%, 적게는 한 2%에서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7%, 8%니까 14%에서 20% 정도의 지수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0%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환율하고 주가가 계율이 좀 심하다. 뭐 환율을 이 환율에 이 주가를 맞춰줘 하고 뭐 시장이 자꾸 우기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믿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아까 포지션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수급적으로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뭐 반등을 주려고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슈의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 정황적으로 본다면 아직 그 추세 반전과는 좀 거리가 먼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